자, 혈액형 파트는 내용이 굉장히 쉽기 때문에 좀 빠르게 내용 나올 거야. 이제. 자, 혈액형을 판정하는 기준. A 비혈식이 됐든 나중에 배울 RH 혈액형이 됐든 혈액형을 판정하는 기준은 뭐를 가지고 판정을 한다? 적혈구를 가지고 판정을 하지. 적혈구가 가진 항원이 있어. 적혈구가 가진 항원이 다음과 면역 과정 때 배우다시피 항원이 존재하는 장소는 적혈구가 이렇게 존재를 하게 되면 적혈구에 무슨 막이 있고 세포막이 있고 이 세포막에 단백질들이 박혀 있는데 여기에 박혀 있는 단백질의 이체 구조가 바로 뭐로서 역할한다고 그랬어? 항원으로서 역할한다고 그랬지. 그래서 적혈구가 가지고 있는 항원의 종류를 가지고 뭘 구분하는 기준으로 쓴다. 혈액형을 판정하는 기준으로 써. 됐지? 그렇게 적혈구가 가지고 있는 항원들 중에서 여러 가지 항원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항원들 중에서 혈액형 판정 기준으로 쓰는 이 항원을 무슨 원이나 표현을 한다? 응집원이라 표현을 하지. 응집원. 그래서 응집원은 뭐의 종류라는 거? 항원의 종류야. 누가 가지고 있는 적혈구의 세포막이 존재하고 있는 항원의 종류를 응집원이라 표현을 한다. 됐지? 자, 이 응집원의 종류를 볼게. 이 응집원의 종류를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은 이런 식으로 동그란 단백질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더란 얘기야. 이렇게 동그란 형태. 됐지? 자,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의 적혈구를 꺼내가지고 살펴보니까 이 사람의 항원의 모습은 A하고 좀 다르더란 얘기지. A가 좀 다르게 세모난 항원의 모습을 갖고 있더라. 세모난. 됐지? 자,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의 적혈구를 꺼내가지고 항원의 모습을 조사해봤더니 동그란 항원과 그 다음에 세모난 항원을 동시에 갖고 있는 사람이 있지? 이걸 동시에 갖는 사람. 네? 자, 그 다음에 이 두 항원 어느 것도 뭐하지 않은 사람이 있더라? 같지 않은 사람이 있더라는 얘기죠. 그죠? 전 세계인이 약 60억 인구가 되죠. 60억 인구들을 응집원 또는 항원의 종류를 가지고 구분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몇 종류로 구분할 수 있다는 얘기야. 네 종류로 구분할 수 있다는 얘기지. 동그란 거 가진 놈과 세모난 거 가진 놈과 동그란 거 세모난 거를 동시에 갖는 사람과 아예 같지 않는 사람. 되지? 자, 그 다음에 동그란 이 항원을 나름대로 매번 그림으로 표현해주기 어렵기 때문에 이 동그란 항원을 뭐라 표현하자? A라 표현하자는 거지. A라고 해. 됐지? 자, 그 다음에 이 세모난 항원을 뭐라고 표현을 하자? B라고 표현하자. B. 이렇게 B. 됐지? 자, 그러면 A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B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A와 B를 동시에 갖는 사람이 있지. A와 B를 동시에 갖는 사람. 그 다음에 A나 B나 전혀 같지 않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죠? 됐죠? 그래서 적혈구에는 응집원의 종류를 가지고 A를 가진 사람을 혈액형을 뭐라 표현하는 것이고 A형이라 표현하는 것이고 B를 갖는 사람을 B형이라 표현하는 것이고 응집원 A와 B를 동시에 갖는 사람을 A, B형이라 표현하는 것이고 어느 응집원도 갖지 않는 사람을 O형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죠? 됐지? 다시 한번 얘기할게. 혈액형을 판정하는 기준은 적혈구가 가지고 있는 뭐의 종류를 가지고 응집원 또는 항원의 종류를 가지고 이와 같은 식으로 구분을 한다는 얘기야. 됐지? 자, 그 다음에 이러한 항원이 있으면 이 항원에 결합할 수 있는 뭐도 존재를 하겠어? 항체도 존재를 하겠지? 참고로 응집원에 결합할 수 있는 항체 응집원에 결합할 수 있는 항체를 또 다른 말로는 무슨 소라 표현을 한다? 응집소라고 표현을 하지. 됐죠? 그 다음에 항체가 존재하는 장소는 우리 몸에 어디 속에 존재하고 있어? 체액에 존재하고 있지. 체액 중에서도 혈액 중에서도 혈액의 무슨 성분에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야? 혈장에 존재하고 있더라고. 혈장에 바로 이러한 응집소가 존재하게 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이 혈장하고 똑같은 말 무슨 청이라 표현하기도 한다? 혈청이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지. 됐죠? 그래서 적혈구가 응집원을 가지고 있고 이 응집원에 결합할 수 있는 항체, 응집소는 어디에 가지고 있다고? 혈청 또는 혈장에 가지고 있다고. 됐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A형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응집원 A에 결합할 수 있는 항체가 있겠지. 여기에 결합할 수 있는 항체가 이렇게 생겼겠지. 이렇게 생겼겠지. 그 다음에 항원과 결합하는 부위는 이것과 결합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이렇게 생겨야 될 거란 얘기지. 됐지? 그래서 응집원 A와 결합할 수 있는 항체, 이 응집소를 기호로 역시 표현하는데 이름을 뭐라 부른다? 알파라 부르지. 그지? 응집원 A와 결합할 수 있는 항체를 알파란다고 해. 자, 그 다음에 응집원 B하고 결합할 수 있는 항체가 있겠지? 응집원 B와 결합할 수 있는 항체는 Y자로 생겼을 것이고 여기에 결합할 수 있는 거는 여기가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란 얘기지. 그지? 됐죠? 그래서 응집원 B와 결합할 수 있는 이 항체를 뭐라 표현한다? 베타라고 표현을 한다. 그래서 응집소에 대한 종류는 이와 같은 식으로 종류가 몇 종류 있을 거란 얘기야? 두 종류가 있을 거란 얘기지. 알파하고 베타를 가지고 있다고 해. 됐죠? 참고로 항체가 만들어지는 원리는 면역작용을 통해서 형질세포가 직접 만들어내긴 하는데 ABO식 혈액형과 관련된 응집소들은 좀 특이해. A형인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자연스럽게 어떤 응집소를 갖게 되냐면 베타를 자연스럽게 갖게 되지. 태어나자마자 자연스럽게 혈장에 이 베타라는 항체가 그냥 자연스럽게 형성이 된다고 해. 자, 그 다음에 B형인 사람 볼게. B형인 사람 같은 경우는 자연스럽게 어떤 항체를 갖게 되냐면 알파라는 항체를 자연스럽게 갖게 된다.
이거는 태어나자마자 그냥 가질 수 있는 항체의 종류라는 얘기야. 그렇죠? 자, 그러면 A형인 사람이 음집소 알파를 가지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만약 이 사람이 혈장 속에 음집소 알파가 존재를 해버리게 되면 여기에 뭐가 막 결합해버리겠니? 알파가 막 결합해버리겠지? 알파가 결합해버리게 되면 여기에 뭐들이, 적혈구들이 중간중간에 계속 뭐 돼버릴 거라는 얘기야. 연쇄적으로 다 결합이 돼버리겠지? 결과적으로 다 뭐 돼버려? 응집돼버리지? 응집돼버리게 되면 적혈구가 막 뭉쳐지겠지? 적혈구가 뭉쳐지게 되면 혈관 내에서 움직이는 게 쉽겠어? 어렵겠어? 엄청나게 어려워지겠지? 결국 혈액순환에 중간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절대 응집원 A를 갖는 사람 몸속에서는 알파를 넣어주면 되냐? 안 돼. 안 된다는 얘기야. 됐지? 어쨌든 그렇고. 자, 그 다음에 B형도 마찬가지로 B형인 혈액 속에다가 응집소 베타를 집어넣어주게 되면 당연히 애들하고 응집돼버리기 때문에 혈구가 뭉쳐버리겠지? 그래서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절대 이 사람 몸속에서도 베타가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 사람은 자연스럽게 뭘 갖게 되고 베타를 갖게 되고, 이 사람은 자연스럽게 뭘 갖게 된다? 알파를 갖는다고 해. 이 사람이 베타를 갖더라도 이 베타는 대상에게 결합하지 않기 때문에 적혈구가 뭉쳐지지는 않겠지. 그래서 큰 문제는 없다고 해. 됐지? 자, 그 다음에 A형, AB형 볼게. AB형은 태어나자마자 응집소 둘 중에 어느 것 하나라도 가지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지, 그지? 됐지? 그래서 이 사람은 전혀 응집소를 갖지 않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O형은 특이하게도 뭐와 뭐를 동시에 갖더라는 얘기야. 알파하고 뭐를 동시에 갖더라? 베타를 동시에 갖더라는 얘기지. 이제 베타하고 알파하고 베타를 동시에 갖고 있다 하더라도 어차피 여기에는 항원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들과 응집 자체가 되질 않겠지. 그래서 큰 문제가 없더라는 얘기지. 그래서 혈액형을 판정을 할 때는 일단은 적혈구가 가지고 있는 응집원을 가지고 혈액형을 판정하게 되고, 그 다음에 가지고 있는 응집원에 따라서 가지는 뭐의 종류도 좀 다르다는 거, 응집소의 종류도 좀 다르다는 거죠. 기억을 해야 되겠지. 이 과정은 정확히 머릿속에다 뭐하고 있어야 돼? 외워두고 있어야 되겠지. 그지? 혈액형의 기본 중에 기본이니까. 됐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것을 간단하게 표현하게 되면 적혈구의 응집은 뭐를 가지면 A를 가지면 A형이고, 뭐를 가지면 B를 가지면 B형이고, A와 뭐를 B를 동시에 가지면 AB형이고, 어느 것도 같지 않으면 뭐가 된다? O형이 된다. 그리고 A형은 혈장 속에 응집소 베타를 갖고, B형은 혈장 속에 응집소 알파를 갖고, AB형은 혈장 속에 어느 응집소도 갖지 않는 것이고, O형은 두 가지를 모두 다 갖는다고 해. 응집소. 오케이? 됐지? 맞고 다니지, 그지? 됐지? 자, 그 다음에 수혈 관계를 볼게. 수혈 관계. 수혈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수는 받을 수, 혈액을 받는다는 뜻이, 그지? 수혈 관계. 일단은 수혈이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 대량 수혈이 있다. 대량 수혈. 그 다음에 무슨 수혈이 있다? 소량 수혈이 있다. 소량 수혈. 됐죠? 자, 소량 수혈은 어느 정도의 혈액을 보충해 주냐면 우유팩 한 개 정도의 혈액량이야. 우유팩 한 개 정도. 우유팩 한 개 정도는 대략 몇 밀리리터니? 우유팩 하나 조그만 거 있잖아. 250ml 되지? 그 정도의 혈액량을 수혈해 주는 게 소량 수혈이야. 됐죠? 이렇게. 자, 대량 수혈 같은 경우는 여기는 반드시 무슨 형끼리? 같은 혈액형들끼리 수혈을 해주는 게 바로 대량 수혈이야. 같은 혈액형끼리. 됐지? 소량 수혈 같은 경우는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첫 번째 같은 혈액형끼리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슨 혈액형끼리도, 다른 혈액형끼리도 서로 수혈이 가능한 부분이 있다. 어느 혈액형이 됐든 다 맞는 게 아니라 그 규칙이 나름대로 정해졌지, 그지? 됐지? 자, 일단은 대량 수혈 갖고 설명을 해볼게. 예를 들면 A형이 B형한테 수혈해주자. B형한테. 일단 수혈은 무슨 수혈이 다 가능하자? 대량 수혈이 다 가능하자고 해. 대량 수혈이 불가능한 이유를 볼게. 자, A형 같은 경우는 A형이니까 응집원은 뭘 가지고 있어? 응집원은 A를 갖기 때문에 A형이지, 그지? 됐지? 그럼 이 사람은 혈장 속에 응집소 뭐를 갖니? 베타를 갖지, 그지? 베타를. 됐지? 자, 그 다음에 B형 같은 경우는 왜 B형이야? 응집원 B를 갖기 때문이고, 그럼 이 사람 응집소를 당연히 뭘 갖게 돼? 알파를 갖게 되지? 만약에 A형의 혈액을 대량으로 A한테 넘겨버리게 되면, 얘한테 넘겨버리게 되면 응집원 A가 이 사람 몸속으로 들어가는 거지. 그러면 이 사람 몸속에 들어가게 되면 뭐가 대기하고 있어? 알파가 대기하고 있지? 내가 넘어가자마자 A하고 바로 뭐 돼버려? 응집돼버리지? 그 다음에 베타도 넘어가지? 베타가 넘어가게 되면 여기서 누가 대기하고 있어? 응집원 B가 대기를 하고 있지? 이게 만나가지고 역시 뭐 돼버리니? 응집돼버리겠지? 그러니까 얘는 절대 수혈해주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얘기야. 알았어? 이런 원리 때문에 바로 응집이 되냐 안 되냐 이 차이 뿐이지, 그지? 이 차이 내용이지, 그지? 자, 그 다음 또 하나 A형을 B형한테 대량 수혈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대량 수혈이 가능하냐 불가능한지. 됐지? 자, 이 사람이 A형인 이유는 응집원 뭘 갖고, A를 갖고 응집소 뭘 갖고 있어? 베타를 갖고 있지. 그 다음에 AB형인 사람은 응집원을 뭘 갖고, A하고 B를 갖고 응집소는 같지를 않지. 이 사람의 혈액을 여기다가 집어넣어버린다는 얘기지. 그러면 여기서 뭐가 들어가게 되면, 베타가 들어가게 되면 뭐가 응집돼버려? B하고 만나가지고 여기서 뭐가 돼버려? 응집이 돼버리게 되지. 그래서 대량 수혈할 때는 A형이 B형한테는 절대 줄 수가 없다는 얘기야. 알았지? 됐지? 그런데 간혹 가다가 이런 경우가 있어. 이런 경우가 A형이 B형한테는 무슨 수혈은 가능하다 그래? 소량 수혈은 가능하다 그런다.
소량 수열은. 이유를 설명할 테니까. 자, A형은 응집은 뭐를 가져요? A를 갖고 응집소를 뭐를 가져? 베타를 갖지. AB형은 A하고 B를 갖고 응집소는 같지를 않지. 여기서 볼게. 소량 수열할 때 특징이다. 소량 수열할 때 특징은 A형의 혈액을 소량 넣는다는 얘기지. 소량 집어넣게 되면은 여기에는 전체 혈구하고 혈장 중에서 현재 A를 갖고 있는 혈구는 무슨 구야? 적혈구지. 그 다음에 혈액 속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게 뭐라고 그랬어? 적혈구라고 그랬지. 소량의 혈액을 넘기게 되면 베타는 많이 넘어가지 않고 뭐가 엄청나게 넘어가 버려? A가 엄청나게 넘어가 버려. 됐죠? 이렇게. 그 다음에 베타는 넘어가는데 그 양이 굉장히 뭐하다는 얘기야? 적다는 얘기지. 그지? 자, 그러면 일단은 A가 엄청나게 넘어가게 되면 이 사람 몸속에서는 A하고 응집될 놈이 있어 없어? 없지? 그런데 베타가 소량 넘어가긴 하는데 베타가 소량 넘어가게 되면 일단은 뭐가 만나가지고 B하고 만나가지고 일단 뭐는 되겠니? 응집은 되겠지. 응집은 되는데 이 응집량이 너무너무 뭐해? 엄청나게 적지. 뭐를 틀어막을 만큼의 양은 아니야. 혈관을 틀어막을 만큼의 양은 아니야. 됐죠? 그래서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베타가 굉장히 소량만 들어가기 때문에 B하고는 응집되는 양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그래도 이 사람을 죽일 수는 없기 때문에 무슨 수혈은 가능하다 표현하는 거야? 소량 수혈은 가능하다라고 표현하는 거야. 알았냐? 이제 그러면 여기 볼게. 여기 같은 경우는 대량 수혈이 또 대량 수혈은 안 되는 건 당연한 것이고 그럼 소량 수혈이 가능하니 물어봐. 소량 수혈은 가능하니? 아까도 얘기했지만 소량 수혈하게 되면 여기 있는 혈액 중에서 뭐가 엄청나게 넘어간다 그랬어? A가 엄청나게 넘어간다 그랬지? 이게 엄청나게 넘어가게 되면 B형에서는 뭘 갖고 있기 때문에 알파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넘어가게 되면은 당연히 뭐가 돼? 응집되는 양도 뭐 할 거라는 얘기야? 굉장히 많을 거라는 얘기지. 혈관을 완전히 틀어 막아버린다고 해. 그래서 문제가 된다는 얘기지. 이게 되냐? 이제 그래서 대량 수혈과 소량 수혈을 구분할 때 특히 소량 수혈 같은 경우는 넘어가게 되면은 무슨 원이 위주로 넘어간다는 거, 응집원이 위주로 많이 넘어간다는 것만 좀 기억하면 된다. 그러면 소량 수혈 중에서 가능하니 불가능하니 이게 이제 판단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를 쉽게 표현할 때 소량 수혈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이걸 쉽게 표현하는 방법. 소량 수혈 기준이야. 주는 자가 있지, 주는 자. 주는 자가 있고 혈액을 뭐 하는 놈이 있어? 받는 자가 있지, 그지? 그치? 소량 수혈이 가능하니 불가능하니 빨리 판정하는 방법은 주는 자는 무슨 원만 생각하면 된다? 응집원만 생각하면 되고 받는 자는 무슨 소만 생각하면 된다? 응집소만 생각하면 응집소만. 왜냐하면 소량 수혈하게 되면 분명히 뭐가 엄청나게 많이 넘어간다 그랬어? 응집원이 위주로 많이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주는 자는 응집원 위주로 생각한다고 해. 그럼 예를 들면 A형이 B형한테 혈액을 줄 수 있니 줄 수 없니? 소량 수혈이 가능하니 불가능하니? 그러면 A형은 무슨 원을 생각하라고? 응집원 A가 있는 것이고 B형이 받는 자지. 내가 받는 자니까 응집소 뭐를 생각하라는 얘기야? 알파를 생각하라는 얘기지, 그지? 그치? 그러면 이것이 이렇게 넘어가는 순간 곧바로 뭐가 돼버리기 때문에 응집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거는 무슨 수혈이 불가능하다? 소량 수혈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판정하면 된다고. 그치? 자, 그 다음에 아까도 했던 거지만 B형 같은 경우가 AB형한테 소량 수혈 가능하니 불가능하니 물어보게 되면 B형 같은 경우는 응집원을 뭘 가져요? B를 갖게 되고 받는 자 AB지. AB 같은 경우는 응집소가 있어 없어? 존재하지 않지. 넘어가더라도 응집이 돼야 안 돼. 응집은 안 되지. 안 되기 때문에 무슨 수혈은 가능하다는 얘기야? 소량 수혈은 가능하다고. 오케이? 그치? 그런데 B형이 AB형한테 소량 수혈은 가능한데 무슨 수혈은 불가능해? 대량 수혈은 불가능하지. 이제 대량 수혈이 불가능한 이유는 B형 같은 경우는 응집원뿐만 아니라 모두 같이 생각을 해줘야 돼. 응집소도 같이 생각해줘야 되겠지. 대량 수혈하게 되면 응집소도 이제 대량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는 A하고 B가 있는데 알파가 이제 엄청나게 넘어가게 되면 AB가 가지고 있는 뭐 A하고 빠르게 뭐 해버려? 응집돼 버리겠지. 됐지? 그래서 무슨 수혈은 불가능하다? 대량 수혈은 불가능하다고 해? 이게 됐냐? 됐지? 소량 수혈과 대량 수혈을 구분하는 방법. 소량 수혈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주는 자는 무슨 원만 생각을 해라. 응집원만 생각을 하고 받는 자는 응집소만 생각을 했을 때 이것이 응집되냐 응집되지 않느냐에 따라서 수혈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이걸 판정하면 된다고. 오케이? 이제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물어볼게. O형이 A형한테 소량 수혈 가능하니 불가능하니 물어봐. 소량 수혈 가능하니 불가능하니? 그럼 O형이 무슨 자? 주는 자니까 응집원이 있어 없어? 응집원 없지. 얘는 응집원 뭐를 가져? A를 갖지. 넘어가지. 넘어가면 응집돼 안 돼? 아니, 응집소니까 뭐 베타를 갖지. 넘어가게 되면 응집이 되냐 안 되니? 응집 안 되지. 그러니까 무슨 수혈은 가능해? 소량 수혈은 가능하다고. 그런데 대량 수혈도 가능하니? 대량 수혈은 불가능하지. 왜? 이제는 응집소 생각해야 되지. O형은 뭘 가지고 있어? 알파하고 베타를 가지고 있고 A형 같은 경우는 응집은 뭘 갖고 있어? A를 갖고 있지. 그러면 이제 알파도 많이 넘어가 버리니까 이게 넘어가는 순간에 뭐 돼버리기 때문에 응집이 돼버리기 때문에 대량 수혈은 뭐하다? 불가능하다. 이게 됐지?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O형을 대량 수혈이 아니라 무슨 수혈로? 소량 수혈에서 소량 수혈. 그러면 A형이 O형이 피를 받았지? 그러면 A형 혈액 내에서는 응집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 맞아, 틀려? A형 입장에서는 응집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 틀리지? 응집은 살짝 일어나지? 응집은 살짝 일어나는데 이 사람을 죽일 만큼의 응집량은
아니라고 그랬어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 O형은 응집원은 같진 않는데 응집소를 뭘 가져요? 알파하고 베타를 가지. 그 다음 여기는 응집원 A를 갖고 뭘 가져요? 응집소 베타를 가지. 소량수를 하게 되면 적혈구가 위주로 넘어가기 때문에 응집이 응집이 아예 일어나지 않고 소량수를 하게 되면 이 응집소량이 굉장히 소량만 넘어간다 그랬지. 소량만 넘어가게 되면 알파하고 뭐가 만나가지고 A가 만나가지고 응집되긴 하는데 그 양이 굉장히 뭐하다고? 작다고. 죽일 만큼의 양은 아니라고. 알았냐? 그치? 이런 식의 구분을 좀 잘 이해를 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수열 관계를 한번 따져볼게요. 수열 관계. 같은 혈액형끼리는 대량수열이 가능하지? 그러면 O형이 있고, 그 다음 무슨 형이 있고, A형이 있고, 그 다음 무슨 형이 있고, B형이 있고, 그 다음 무슨 형이 있다? AB형이 있다. 됐죠? 같은 혈액형끼리는 당연히 무슨 수열이 가능하다? 대량 수열 가능하다고. 물론 무슨 수열도 가능하겠니? 같은 혈액형끼리는 소량 수열도 다 가능하겠죠, 그죠? 됐죠? 자, 그 다음에 같은 혈액형끼리 대량 수열도 가능하고 소량 수열 가능하고, 같은 혈액형끼리는 대량 수열 가능하고 소량 수열 가능하고, 같은 혈액형끼리는 대량 수열 가능하고 소량 수열 가능하고. 됐죠? 근데 다른 혈액형들끼리는 대량 수열은 당연히 불가능하고 무슨 수열만 가능한 관계가 있어? 소량 수열만 가능한 관계가 있지. 그럼 예를 들면 O형이 A형한테는 소량 수열 가능하니 불가능하니? 가능하지, 그지? 됐죠? 근데 O형이 B형한테는 소량 수열 가능하니 불가능하니? 가능하다고. O형이 AB형한테는 소량 수열 가능하니 불가능하니? 가능하다고. A형이 AB형한테 소량수열 가능하니? 가능하다고. B형이 AB형한테 소량수열 가능하니? 가능하다. 소량수열 가능해. 현재 내가 화살표가. 그런데 AB형을 O형한테는 소량수열 가능해? 불가능해? 이 과정 가능해? 불가능해? 이거는 불가능하지? 됐지? 이제는 A가 주는 자고 A가 받는 자가 되는 거니까. 됐지? 자, 그래서 이 관계를 정확히 잘 따져봐라. 됐지? 자, 그리고 실제 병원에서는 수혈을 할 때 실제 이론상으로는 다른 혈액형들끼리 소량 수혈은 가능한데 병원에서는 실제 다른 형들끼리 소량 수혈을 한다 하더라도 실제 다른 형들끼리는 수혈하려고 해? 안 해? 안 한다고. 병원에서는 무조건 같은 혈액형끼리만 수혈한다. 됐지?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시험 문제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거. 혈액형 판정 실험 들어갈게. 혈액형 판정 실험. 농구. 이거 또 자고 있어. 기회가 같이 했지, 농구? 뭐 했냐? 기억 차냐? 자, 슬라이드 글라스를 준비를 해요. 슬라이드 글라스. 유리를 준비한다고 해. 됐지? 자, 여기다가 특정 액체를 떨어뜨려요. 특정 액체를 떨어뜨릴게. 특정 액체를 떨어뜨려. 이 액체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응집소가 들어가 있다. 뭐가 들어가 있다고? 응집소가 들어가 있다고. 현재 여기 속에 들어가 있는 응집소는 어떤 응집소가 이 안에 들어가 있냐면 베타라는 응집소가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됐지? 자, 그 다음에 여기에는 어떤 응집소가 포함된 액체냐면 알파라는 응집소가 포함되어 있는 액체야. 됐지? 여기다 이렇게 떨어뜨린다고 해. 됐지? 자, 그 다음에 내 혈액을 꺼냈어요. 누구 혈액을? 동원이 혈액을 딱 꺼냈어. 이렇게. 내 혈액이 이렇게 있겠지, 이렇게. 됐지? 내 혈액. 그럼 내 혈액에는 적혈구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무슨 구도 있을 것이고, 백혈구도 있을 것이고, 무슨 구도 있겠니? 혈소판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있겠어? 나머지 성분. 혈장 성분 있겠지, 그지? 됐지? 자, 그래가지고 내 혈액을 여기하고 여기한테 각각 뭐 해봐? 떨어뜨려 본다는 얘기지? 여기하고 여기에 내 혈액을 떨어뜨렸다고 해? 떨어뜨렸더니 여기서 응집되더란 얘기야. 여기서 응집된다고 해? 분명히 내 혈액을 응집소 뭐가 있는 곳에 알파가 있는 곳에 떨어뜨렸더니 여기서 응집이 됐다는 얘기지. 그러면 내 적혈구에는 응집원이 뭘 가지고 있다는 얘기야? 응집원 A를 갖고 있다는 얘기지. 그러면 나는 무슨 형이 되는 거야? A형이 되겠지. 여기는 응집되지 않았어. 여기서 응집됐다는 얘기야. 그러면 내 혈액 속의 혈장에는 어떤 응집소를 가지고 있겠니? 내 응집소는 베타를 가지고 있겠지. 나는. 오케이? 그래서 나는 무슨 형이라고? A형이라고 해. 쉽죠, 그지? 아무것도 아니지? 혈액형 판정하는 기준은 응집원의 종류를 찾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슬라이드 글라스를 또 준비하고 똑같은 액체를 떨어뜨려요. 응집소가 포함되어 있는 이렇게. 여기는 뭐가 들어가 있고 알파가 들어가 있고 여기는 뭐가 들어가 있다? 베타가 들어가 있다고 해. 됐죠? 앞에 송은이 혈액이다. 송은이 혈액. 누구 혈액? 송은이 혈액이야. 송은이 혈액을 살펴보게 되면 송은이도 당연히 뭐가 있겠어? 적혈구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 무슨 판이 있겠니? 혈소판이 있겠지? 그 다음 무슨 구 있을 것이고, 백혈구 있을 것이고, 나머지 혈장 성분이 있겠지, 그지? 이 혈액을 여기하고 여기에 떨어뜨려 본다는 얘기지. 그랬더니 송은이 혈액은 여기서만 응집되더란 얘기야. 즉 베타하고 응집이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송은이 적혈구 세포막에는 응집원이 뭐가 있다는 얘기야? 응집원 B가 있다는 얘기지. 그러면 송은이는 응집원 B를 갖기 때문에 얘는 무슨 형이구나? B형이구나. 그러면 송은이 혈액에 있는 혈장에는 응집소 뭐가 들어가 있겠어? 알파가 들어가 있겠지? 그렇지,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슬라이드 글라스 또 준비해, 이렇게. 됐지?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역시 응집소가 포함되어 있는 액체를 떨어뜨려 놓고 여기는 알파가 들어가 있고 여기는 뭐가 들어가 있다? 베타가 들어가 있다. 됐지? 기업이 볼게, 기업이. 기업아. 기업아. 네. 자냐? 네 혈액이다, 네 혈액. 기업 혈액. 기업이 혈액 속에도 당연히 적혈구가 있겠지? 그 다음에 백혈구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무슨 판 있겠니? 혈소판 있겠지? 자, 그 다음에 남은 혈장성분 있을 것이고, 기업이 혈액을 이제 여기하고 여기에 동시에 떨어뜨린다고 해? 그랬더니 기업이는 여기서도 응집이 되고, 어디서도? 여기서도 응집이 되더란 얘기지? 그러면 기업이 적혈구에는 알파하고 베타하고 전부 다 응집됐기 때문에 기업이 적혈구에는 응집원 모두 존재하고, A도 존재하고, 모두 존재하는 놈이야. B도 존재하는 놈이지? 아, 그러니까 기업이는 무슨 형이네? A, B형이네. 응집원 A하고 B를 갖기 때문에. 그럼 기업이 혈액에 있는 혈장에는 이 응집원들과 결합할 수 있는 항체는 존재하지는 않겠지, 그지? 그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역시 응집소가 포함되어 있는 액체를 떨어뜨려놔, 이렇게. 알파하고 베타를.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기업이 친구. 농구. 이름이 뭐였더라? 알려준 데 기억 안 나네. 농구. 주원이의 혈액을 뽑아봤다. 그럼 주원이 혈액 속에도 적혈구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혈소판 있을 것이고, 백혈구 있을 것이고, 그 다음 남은 혈장성분 있겠지? 자, 주원이의 혈액을 여기하고 여기에 다 또 뭐 해봐? 떨어뜨려 본다는 얘기지? 그랬더니 주원이는 어느 곳에서도 뭐 되지 않더라? 응집되지 않더라. 그러면 주원이의 적혈구에는 응집원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러니까 얘는 응집원 자체가 없기 때문에 얘는 무슨 형이 된다는 얘기야? O형이 된다는 얘기지, 그지? 됐지? 그러면 주원이의 혈장에는 응집소 뭐를 갖고 있겠니? 알파하고 베타를 가진 놈이 되겠지, 이렇게. 됐지? 혈액형 판정하는 방법. 됐지? 굉장히 쉽지, 그지? 근데 문제가 실제 이렇게는 안 나오죠, 그지? 슬라이드 글라스에다가 여기에 어떤 항체가 들어가 있는지는 직접 주지를 않고 조건이지, 조건. 됐지? 베타가 들어가 있는 액체를 뭐라 표현하냐면, 베타가 들어가 있는 액체, 베타가 들어가 있는 액체는 A형 혈청이라고 그러지? A형 혈청. 됐지? 알파가 들어가 있는 액체는 무슨 혈청이라고 그래요? B형 혈청이라고 그런다. 됐지? 내용이 쉬워. 쭉 가. A형의 혈청. 뭐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야? 베타 있다는 얘기야? B형의 혈청을 떨어뜨린 거지. 뭐가 들어가 있어? 알파 들어가 있다고 해? 쭉 가. A형의 혈청 속에는 뭐 있어? 베타가 있고, B형의 혈청 속에는 뭐가 있어? 알파가 있는 거지. 오케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됐지? 그 다음에 그 중간에다가 뭘 붙여놔요? 표준이란 말을 붙여줘. 표준을. A형 표준 혈청. 됐지? B형 무슨 혈청? 표준 혈청.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표준 그냥 써준 것이고, A형 혈청, B형 혈청 생각하면 된다고 해. 됐지? 자, 그 다음에 이렇게만 나오면 문제가 쉽겠지? 근데 이 개념을 또 살짝 바꾸지? 이 개념을 또 살짝 바꾼다고 해? 이 개념을 또 다른 말로는 뭐라 표현한다? 항비혈청이라 한다. 항비혈청. 항은 반대란 뜻이야. B의 반대는 A이기 때문에 항비혈청은 결국 뭐야? A형 혈청이라는 뜻이지? 됐지? 좀 헷갈리라고. 얘 같은 경우는 뭐라 표현을 해요? 항 A혈청이라고 그런다. A혈청의 반대니까 B혈청을 의미한다고 해. 그럼 이 속에는 알파가 들어가 있고 이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다? 베타가 들어가 있다. 이해됐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 액체를 담고 있는 시약병이 있어요. 이 액체를 담고 있는 시약병. 시약병이 있다. 됐지? 그럼 이 속에는 어떤 응집소가 많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야? 베타라는 응집소가 이 안에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이 시약병 라벨에다가 이렇게 써놓지? 뭐라고 써놓겠니? 항, 비혈청 이렇게 적어놓는다고. 됐지? 그럼 이 시약병에는 응집소 뭐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야? 베타가 들어가 있다는 뜻이 되겠지? 그래? 됐지? 자, 그 다음에 이것이 들어가 있는 시약병에는 뭐라고 적어놨겠어요? 여기에는 알파가 들어가 있다. 알파라는 항체가 들어가 있고 또는 응집소가 들어가 있고 여기에가 바로 어떤 라벨이 붙여져 있다. 항 A 혈청이 붙여져 있겠지. 여기서 여기를 떨어뜨리고 여기서 뽑아가지고 이걸 떨어뜨려가지고 혈액형 판정하는 데 쓴다는 얘기야. 됐지? 이렇게. 그럼 항 B 혈청이나 항 A 혈청 속에 있는 이 항체가 담겨져 있는 이 시약병은 어디서 만들까? 이 시약병은 어디서 만들어? 적십자에서 만들지? 적십자에서 너희들이 뭘 뽑아가? 피를 뽑아가지? A형의 사람이 피를 뽑았어요. 그 중에서 뭘 골라내? 이걸 골라낸다고. B형이 사람부터 헌혈을 했어. 헌혈을 받았어. 그럼 B형이 헌혈해준 혈액으로부터 뭘 뽑아낸다는 얘기야? 알파를 뽑아내가지고 이 시약병 만든다고. 알았냐? 그래서 이 시약병 만들어가지고 어디다 팔아? 병원에다 팔면 되지? 적십자에서 만들어준단 말이야. 적십자가 괜히 돈 버는 줄 알아? 이런 거 만들어갖고 판단 말이야. 병원에다가. 병원에서는 이걸 받아가지고 응급환자가 들어오게 되면 빠르게 무슨 판정하는데? 혈액형 판정하는데 바로 쓴다는 얘기지? 이해됐냐? 네? 그래서 혈액형의 내용이 어려운 내용은 없고 굉장히 쉬운 내용. 알았어? 앞으로 혈액형 나오는 틀리는 놈들은 진짜 죽어라.
혈액형 나오는데 틀린 놈도 죽어버려, 그냥. 암천의 신문이. 그냥 주는 문제야, 이거는. 알았어? 이제, 다시 한번 얘기할게. 혈액형 판정 기준은 뭐 갖고 판정한다고? 적혈구가 가지고 있는 뭐의 종류? 음지본의 종류 갖고 판정한다고 해. 그렇지,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혈액형 들어갈게. 무슨 혈액형이 있다? RH식 혈액형이 있지. RH 혈액형. 아까도 얘기했지만 혈액형의 종류는 다르더라도 혈액형을 판정하는 기준은 똑같아. 혈액형을 판정하는 기준은 적혈구가 가지고 있는 뭐의 종류를 가지고 응지본의 종류를 갖고 판정하는 거야. RH 혈액형은 또 다른 응지본의 종류를 갖고 판정한다는 얘기지, 그지? 그치? 자, 일단 볼게. ABO식 혈액형이 1900년대 초반에 이게 발표가 돼. 그리고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이제 확산이 되면서 굉장히 유명해지기 시작을 하지. 그리고 어떤 생물학자가 이제 고민을 하지. ABO식 혈액형 같은 경우는 인간에게 쓰일 수 있는 혈액형인데 인간이 아니라 우리 인간과 진화적으로 유사한 뭐가? 원숭이들도 적혈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숭이들도 이와 같은 적혈구를 가지고 있는 항원의 종류를 가지고 원숭이 나름대로의 무슨 형을 정할 수 있지 않을까? 혈액형을 정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한다고. 그래서 원숭이 한 마리를 준비해가지고 원숭이에 뭘 꺼내가지고 적혈구를 꺼내가지고 이 적혈구에 뭐를 조사하기 시작을 해? 응집원, 항원에 대한 종류를 조사하기 시작한다고. 됐지? 야! 자, 이렇게 원숭이를 준비하는데 어떤 원숭이를 준비하냐면 붉은 털 원숭이를 준비한다. 붉은 털 원숭이. 털 색깔이 빨갛다는 얘기야. 이렇게 원숭이 이렇게 원숭이 이렇게 원숭이. 자, 이 원숭이의 무슨 구를 꺼내보자. 적혈구를 꺼내보자. 적혈구. 이 적혈구를 꺼내가지고 적혈구 세포막에 있는 항원의 종류를 조사를 해요. 항원의 종류를. 얘들이 가진 항원의 종류는 어떻게 생겼더라? 네모나게 생겼더라. 이렇게 네모나게 생겼더라. 됐지? 이걸 딱 첫 번째 발견을 하지. 아, 그 원숭이 같은 경우는 이 항원의 모습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 항원의 종류들을 가지고 얘들 나름대로 혈액형을 결정할 수 있겠구나. 됐지? 그래서 또 다른 붉은 털 원숭이에 적혈구를 꺼내가지고 또 이거를 조사해봤더니 항상 똑같은 응집원에 또는 똑같은 항원의 종류만 존재하더라는 얘기지. 생물학자가 붉은 털 원숭이의 수천 마리에 적혈을 꺼내가지고 붉은 털 원숭이의 수천 마리들의 적혈구들을 하나하나 꺼내가지고 항원의 구조를 조사해보니까 전부 다 이 종류로 뭐하더란 얘기야. 똑같은 것만 갖고 있더란 얘기지. 그러면 붉은 털 원숭이 같은 경우는 이 종류를 가지고서는 혈액형을 판정할 수가 없다는 뜻이 되겠지, 그지? 그치? 그리고 실망을 하다가 깜짝 놀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지, 그래? 그치? 붉은 털 원숭이가 가지고 있는 이 항원하고 모습이 똑같은 거를 누구도 갖고 있더란 얘기야. 인간도 갖고 있더란 얘기지. 붉은 털 원숭이 적혈구에는 항원의 모습과 똑같은 항원을 누구도 갖고 있다고? 인간도 갖고 있다고 해. 그래서 인간의 적혈구를 한번 꺼내봤어요. 인간의 적혈구를 꺼내보니까 인간의 적혈구에도 이것과 모양이 동일한 뭐가 존재하더란 얘기야. 항원이 존재하더란 얘기지. 이것과 동일한 항원이. 나중에 ABO식 혈액형과 같이 연결시켜 줄 테니까 ABO식 혈액형을 일단 잊어버리고 이것만 생각해. 그죠? 자, 그리고 생각을 했어요. 모든 인간들마다 원숭이들처럼 이러한 응집원, 이러한 항원의 종류가 전부 다 존재하고 있을까? 라고 조사를 해보니까 어떤 인간들은 이것과 똑같은 걸 가지는 인간들이 있는데 어떤 인간들 같은 경우는 이걸 갖지 않는 인간들도 존재하더란 얘기죠. 신기했죠, 그죠? 붉은 털 원숭이가 가지고 있는 적혈구에 있는 이 항원과 똑같은 종류를 인간은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더란 얘기야. 그러면 인간은 이거 가지고 무슨 형 구분을 할 수 있겠어? 혈액형 구분을 또 할 수 있을 거라는 얘기죠. 그렇죠? 이렇게. 자, 그리고 참고로 이 현재 적혈구 안에 들어가 있는 세포막에 표현되어 있는 이 항원도 역시 무슨 원이라 표현하면 되겠어? 응집원이라 표현하면 되겠지. 이 응집원에다가 역시 기호를 붙여주지. 앞에 이미 A하고 B라는 기호를 써버렸기 때문에 이 응집원은 뭐라 표현한다? D라고 표현한다고 해? 응집원 D. 결국 인간들 같은 경우는 적혈구 세포막에 응집원 D를 갖는 사람과 같지 않은 사람으로 또 구분되더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응집원 T를 갖고 있는 이 사람의 혈액형을 무슨 형이라 표현하고 RH 플러스 형이라 표현해요. RH 플러스 형.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응집원 T를 갖지 않는 사람은 무슨 형이라 한다? RH 마이너스 형이라 한다. 오케이? 여기다가 RH를 써준 이유는 최초의 이 항원은 무슨 털 원숭이로부터 발견했어요? 붉은 털 원숭이로부터 발견을 했지. 이 붉은 털 원숭이를 영어로 쓰게 되면 레수스 몽키야. 레수스 몽키. 레수스 몽키에서 앞에 RH를 따가지고 붉은 털 원숭이와 똑같은 응집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이해됐죠? 그래서 RH 플러스형, RH 마이너스형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해. 됐죠? 자, 그러면 이 응집원 T라는 항원에 결합할 수 있는 항체도 있겠지, 항체. 이 항체도 있을 것이다. 이 항체 모습의 끝에 모양은 이렇게 생겼지, 이렇게. 됐죠? 이 응집원과 결합할 수 있는 이 항체도 역시 무슨 소라 표현하면 될 것이고, 응집소라 표현하면 될 것이고, 이 응집소에다가 기호를 붙여주지. 뭐라고 붙여준다?
델타라 붙여진다. 델타. 됐지? 음집은 D와 결합할 수 있는 음집소를 뭘 한다고? 델타를 한다고 해? 자, 그래가지고 이걸 이렇게 부르면 되겠지, 이렇게. RH식 혈액형을 결정할 수 있는 음집은 D도 결국에는 어디에 있었단 얘기야? 적혈구에 바로 음집원이 존재한다는 얘기지. 음집원. D를 갖느냐, 갖지 않느냐. 그 다음에 이 음집원과 결합할 수 있는 항체 음집소가 있는데 이 음집소가 존재하게 되면 당연히 어디에 존재할 거라는 얘기야? 혈장. 그건 어디에 존재할 것이다? 혈청에 바로 무슨 소가 존재할 것이다? 음집소가 존재할 것이다. 그렇지? ABO식 혈액형과 차이점. ABO식 혈액형에서 등장하는 음집소들은 그 사람이 태어나자마자 특정 음집소를 갖고 태어난다. 그렇지, 그지? 그렇지? 그런데 RH식 혈액형과 관련된 이 음집소는 태어나자마자 갖고 태어나는 게 아니야. 알았지? 그지? 자, 그 다음에 이 음집소 델타가 만약에 RH 플러스형 몸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게 이쪽으로 들어가자마자 에이드라고 응집돼 버리겠지. 그럼 RH 플러스형은 절대 음집소 델타를 가지면 되겠어? 안 되겠어? 이거 안 되겠지, 그지? 그럼 음집소 델타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은 무슨 형이 가질 수 있는데? RH 마이너스형이 가질 수 있는데 이 RH 마이너스형은 태어나자마자 음집소 델타를 바로 갖고 태어나는 게 아니라고 해. 그렇지? 처음부터는 이 음집소 델타가 없이 태어난다는 얘기야. 그러면 RH-형한테 음집소 델타를 만들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RH-형한테 뭘 집어넣어주면 돼? 음집은 D를 집어넣어주면 된다고. 이 사람의 혈액을 여기다가 집어넣어주게 되면 RH-형 입장에서는 여기에 결합할 수 있는 뭐를 만들어버려? 델타를 만들어버릴 거라는 얘기지. 그렇지? 무슨 과정을 통해서? 면역 과정을 통해서 뭘 생성할 것이다? 델타를 생성할 거라고. 뭐에 노출이 돼야 돼? 음집은 D에 노출이 된 이후에만 애들이 바로 만들어진다고 해. 그렇지? 자, 그래가지고 물어보는 거. 만약에 RH-형이 처음에는 델타를 갖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 사람 몸속에다가 음집은 D를 집어넣어버렸다. 음집은 D를 집어넣게 되면 음집은 D가 들어가자마자 이 사람 몸속에서는 음집 되겠니? 안 되겠니? 들어가자마자 음집은 안 되겠지, 그지? 좀 시간이 지나야 되지. 무슨 과정이 일어나서? 면역 과정이 일어나가지고 뭐가 생성될 때까지 기다려야 돼. 델타가 만들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겠지? 이게 만들어지고 나서 그때서야 기존에 들어온 이것들과 무슨 반응이 일어날 거라는 게? 음집 반응이 일어날 거라고 해. 이해됐죠? 이렇게 좀 기억해놔요. 이거는 처음부터 태어나자마자 갖는 게 아니라 음집은 D가 이 사람한테 들어와야지만이 면역 과정을 통해서 형질세포가 만들어낸다고. 그렇지? 자, 그러면 음집은 D를 가진 적혈구를 RH-형의 사람한테 이거를 줄 필요가 없는 거지. 줘봐야 의미가 없는 거니까. 이걸 주게 되면은 나중에 델타하고 나중에 음집돼가지고 나중에 이것들 다 없어져 버리겠지. 수혈 하나 의미가 없다는 얘기야. 됐지? 그래서 RH 플러스형은 RH-형한테 뭐를 할 수 없다? 수혈할 수 없다. 수혈할 수 없다고 해. 됐지? 자, 그 다음에 그럼 반대로 RH- 혈액형을 RH 플러스형한테는 수혈 가능하겠니? 물어볼 수 있겠지, 그지? 그럼 RH-형 같은 경우는 이 적혈구가 이 안에 들어가는 거지. 그리고 RH-형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혈장 속에다가 뭘 가지고 있지 않아? 델타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다가 수혈을 하게 되면 어쨌든 적혈구만 넘어가겠지. 적혈구만 넘어가게 되면 이 적혈구에는 항원인 음집원이 있어 없어? 전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RH 플러스형 몸속에서는 RH 플러스형 몸속에서는 면역 과정이 일어나느냐? 일어나지 않겠지? 이것과 결합할 수 있는 항체를 만들어낼 수 없다고 해. 그러니까 너도 큰 문제가 없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거는 무슨 수혈이 가능하다? 뭐가 가능하다? 수혈이 가능하다고. 그렇지? 당연히 같은 혈액형끼리는 수혈이 당연히 가능하겠죠. 이제 같은 혈액형끼리는. 그렇죠?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고. 그래서 수혈 관계는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RH 플러스는 RH 마이너스한테 수혈할 수 없고 RH 마이너스가 RH 플러스한테 수혈할 수 있다고 해. 자, 그 다음에 이걸 바탕으로 혈액형을 판정해보자. 이렇게 판정. 그렇죠? 이렇게. 자, 여기다가도 항체가 포함된 액체를 한 방울만 떨어뜨리면 돼. 항체가 포함된 액체 한 방울. 여기는 당연히 뭐가 포함되겠어? 델타가 포함되겠지, 델타. 그렇죠? 자, 그런 다음에 역시 누구의 혈액을? 동원이 혈액 꺼내요. 동원이 혈액. 동원이 혈액에는 아까 같이 무슨 구도 있을 것이고, 적혈구도 있을 것이고, 혈소판도 있을 것이고, 백혈구가 있겠지? 그 나머지 성분 혈장이 있을 것이고, 여기다가 내 혈액을 뭐 할 거라는 얘기야? 떨어뜨릴 거라는 얘기지? 이걸 떨어뜨리니까 여기서 뭐가 일어나더라? 음집이 일어나더라. 그러면 내 적혈구에는 델타와 결합할 수 있는 무슨 원이 존재한다는 얘기야? 음집은 뭐가 존재하고 있더라? D가 존재하는 놈이지? 그러니까 나는 무슨 형이 되는 거야? RH 플러스형이 되는 거지? 나는 음집은 D를 갖고 있기 때문에. 됐죠? 자, 그 다음에 또다시 슬라이드 글라스를 준비해 놓고 델타가 포함된 액체를 또 떨어뜨린 여기다가. 됐죠? 자, 그런 다음에 아까처럼 송은이 혈액을 여기다 한번 떨어뜨려 보자. 송은혈액. 송은혈액 같은 경우는 적혈구가 이렇게 있을 것이고 혈소판, 백혈구, 남은 혈장들이 있겠지. 이놈들을 여기다 떨어뜨렸어요. 떨어뜨렸더니 응집되지 않더라는 얘기야. 그러면 성운이 적혈구에는 이것과 결합할 수 있는 응집원인 D가 존재하지 않은 학생이지. 그러니까 N은 응집원 D가 없기 때문에 무슨 형이라는 얘기야? RH-형이라는 얘기지. 나는 RH 플러스형이 되는 것이고. 알지? 자, 그리고 물어보겠지. 성운이 혈장 속에는 얘는 RH-형이니까 델타가 존재하겠니? 존재하지 않겠니?
존재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치? 만약에 존재한다라고 가정하게 되면 송은열에게 이미 뭐가 들어왔다는 얘기야. 응집원 D가 한번 들어왔다는 얘기지. 그치? 그렇다는 뜻이 되는 거고, 없다는 얘기는 응집원 D에 대해서 아직 경험을 하지 않은 학생이 되는 것이고. 이해됐냐? 이렇게. 그치? 자, 그 다음에 그럼 이 델타가 포함된 시약이 있겠지? 이 델타가 포함된 시약. 이 델타가 포함된 시약들이 있을 것이다. 그치? 이 시약병을 여기다 떨어뜨려가지고 혈액형 판정한다는 얘기지, 그지? 그럼 델타가 포함된 이 액체들을 뭐라 표현할 거냐, 그지? 델타가 포함된 이 액체들을 뭐라 표현하냐면 항RH 혈청이라 한다. 항RH 혈청. RH식 혈액형과 관련된 응집소는 딱 몇 종류밖에 없어. 한 종류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개념을 이거 하나만 쓴다고. 항RH 혈청. 그럼 여기다가는 라벨로 뭐라고 붙여놨겠어? RH 혈청이라고 붙여놨겠지? 그럼 여기는 응집소 뭐가 많이 들어갔다는 얘기야? 델타가 많이 들어갔다는 뜻이 되겠지, 그지? 그럼 이것은 어디서 만들어? 이거는 만들기 쉬워, 어려워, 이거는. 만들기 어렵지? 그지? 아까 기존에 항A 혈청이나 항B 혈청 같은 경우는 인간의 혈액으로부터 추출해가지고 바로 만들면 되는데 이놈은 인간이 많이 보유하고 있는 항체가 아니라는 얘기지?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 만들어내야 되겠지? 그지? 그 만드는 과정을 지금도 설명할 테니까. 이거. 누굴 준비한다? 붉은 털 원숭이 준비해. 알지? 붉은 털 원숭이. 붉은 털 원숭이의 첫 번째 뭘 추출한다? 혈액을 추출한다. 그럼 이 혈액 속에는 응집원 D를 포함한 무슨 구가 포함되어 있겠어? 적혈구가 포함되어 있겠지? 붉은 털 원숭이들은 이 적혈구마다 전부 다 100% 응집원 뭐를 갖고 있어? 응집원 D는 전부 다 100% 함유하고 있지, 그지? 이거는 무조건 갖고 있는 거야. 됐죠? 자, 그 다음에 이 혈액으로부터 적혈구를 추출을 해요. 적혈구를 추출해가지고 이 적혈구를 우리의 실험 대상 친구인 누구한테 집어넣어버리냐면 토끼한테 집어넣는다. 여기서는 꼭 토끼 안 써도 돼. 다른 동물 써도 되는데 실험 대상으로 가장 만만하니까 쓰는 거야. 그죠? 자, 여기다가 토끼한테 이놈을 집어넣어요. 그럼 토끼 입장에서 적혈구가 들어왔고 적혈구의 응집원 뭐를 가진? D를 가진 적혈구가 들어오겠지, 그지? 그럼 토끼 입장에서는 이 응집원 D라는 항원은 처음 경험하는 거겠지? 그러니까 얘는 이에 대한 무슨 과정이 일어나겠어? 면역 과정이 일어나겠지? 대의세포 출동할 것이고, 대의세포가 이 정보를 보조 T림프에 줄 것이고, 보조 T림프는 이 정보를 B림프한테 줄 것이고, B림프는 빠르게 분화해가지고 무슨 세포가 될 거라는 얘기야? 형질세포가 되겠지? 형질세포가 되면서 여기서 뭘 막 뿌려대기 시작하겠어? 항체들 막 뿌리겠지, 그지? 이때 뿌려진 항체는 응집원 D에 결합할 수 있는 뭐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야? 델타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지? 알지? 이 토끼가 실제 뭘 만들어줘? 델타를 만들어주지? 그래서 토끼로부터 뭘 뽑아내야 돼? 델타를 뽑아내야 되겠지? 델타를 뽑아낼 수 있는 방법은 얘한테 곧바로 델타를 순수하게 뽑아낼 수 없으니까 이 델타가 많이 함유되어 있는 뭘 뽑아낸다 그래? 토끼에 뭘 뽑아낸다? 혈장이나 토끼에 뭐를? 혈청을 추출한다 그러지? 혈청 추출. 왜? 혈장이나 혈청에는 반드시 응집소인 뭐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을 거니까. 델타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을 거니까. 델타는 분명히 항체 종류라고 그랬고 항체들은 항상 혈장 속에 존재한다고 예전에 강조한 적이 있었지, 그지? 그래서 이 델타가 포함된 혈장을 뽑아가지고 여기로부터 뭐만 걸러내? 델타만 분리시켜가지고 이 시약병에다 담아놓는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 시약병에다 담아가지고 뭐에다가? 병원에다 판다고 해? 알았냐? 이 짓거리는 주로 제약회사에서 많이 하게 돼, 제약회사에서. 그치? 이렇게. 눈을 떠라. 눈을 떠, 눈을 떠, 눈을 떠. 자기야! 자, 그래가지고 이걸 병원에다 팔게 되면 병원에서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혈액형을 판정하는 기준으로 쓸 거란 얘기죠. 이해되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생각을 해둘까 봐. 그럼 토끼로부터 혈청을 뽑아가지고 혈청 속에 있는 델타를 추출해가지고 이렇게 시약에다가 담아놓게 되면 실제 만들어낼 수 있는 시약병은 그리 많지는 않겠지? 그래서 여기에 무슨 공학기술을 활용할 수 있어? 생명공학기술. 여기서 델타를 곧바로 뽑아내는 게 아니라 이 델타를 생성할 수 있는 무슨 세포를 뽑아내? 형질세포 뽑아내면 되겠지? 이 형질세포를 무슨 세포가 합쳐버려? 암세포가 합쳐버리지? 그래서 융합세포 만들지? 이걸 배양시키지? 엄청나게 뭐가 뽑아져? 항체들 뽑아지겠지? 무슨 방법 이용하는 거야? 세포융합기술이지? 세포융합기술 중에서 똑같은 항체를 다량 뽑아낼 수 있는 무슨 클론 항체? 단일 클론 항체를 통해서 실제 엄청난 양을 만들어낸다고. 알았냐? 이제 순환 파트에서는 이렇게만 배웠을 것이고 생명공학을 배웠기 때문에 이것과 같이 섞어가지고 이제 같이 연결시켜야 돼. 현재는 이렇게 만들지 않고 현재는 이렇게 많이 만들겠지, 이렇게. 엄청나게 뽑아낸다고. 됐지? 그러면 이 값이 굉장히 뭐해지겠어? 싸지겠지? 양은 엄청나게 늘려가면서. 이해됐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ABOC 혈액형과 RH 혈액형을 이제 동시에 묶어보자, 동시에. 그렇죠? 됐지, 이거?
자, ABO식 혈액형으로는 A형인데 RH식 혈액형으로는 무슨 형일 수 있다? RH 플러스 형일 수도 있고 무슨 형일 수 있어? RH 마이너스 형일 수도 있지. ABO식으로는 A형이면서 RH 플러스면서 RH 마이너스 형일 수 있다고. 그렇지? 일단은 혈액형을 판정하는 기준은 가지고 있는 적혈구의 항원이 무슨 원을 가지고 판정한다고 그랬어? 음집원을 가지고 판정한다고 그랬지. 그지? 됐지? 쭉 갈게 이렇게. 일단은 A형인 사람은 적혈구에 어떤 항원 또는 어떤 응집원의 종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 A라는 응집원을 갖고 있지. A라는 응집원. 일단 이 사람이나 응집원은 뭘 가지고 있어요? A는 가지고 있지. 그지? 됐지? 이렇게. 자, 그 다음에 A형이면서 RH 플러스형. A형이면서 RH 플러스형이라는 얘기는 RH 플러스는 응집원을 뭐를 갖는 사람이야? D를 갖는 사람이지. 응집원 D. 그러면 A형이면서 RH 플러스는 응집원 A하고 뭐를 동시에 갖는 사람이야? D를 동시에 갖는 사람이지. 그러니까 A형이면서 RH 플러스형이라고 해. 그 다음에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응집원 D를 가져 안 가져? 안 갖지. 그러니까 RH 마이너스 A형이 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A형이기 때문에 혈장 또는 어디 속에? 혈청 속에 뭐를 가지고 있겠니? 응집소를 가지고 있겠지. A형은 태어나자마자 자연스럽게 뭘 갖는다고 그랬어? 베타를 갖는다고 그랬지. 그럼 이 사람도 자연스럽게 뭘 가져? 베타를 갖겠지. A형이니까. 이해됐지?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무슨 형이 있을까? B형이겠지. B형. B형이면서 무슨 형이 있다? RH 플러스 형이 있고 B형이면서 무슨 형이 있다? RH 마이너스 형이 있겠지? 이렇게. 그럼 이 사람이 B형인 이유는 응집원의 종류 중에서 뭘 갖고 있기 때문에 응집원 B를 갖기 때문에 뭐란 얘기야? B형 되겠지 이제. 응집원은 뭘 갖고 있다? B를 가지고 있다. 응집원 B. 그렇지? 그런데 얘가 플러스형이라는 얘기는 RH 플러스형이라는 얘기는 응집원을 뭐도 갖기 때문에 D를 갖기 때문에. 그럼 이 사람은 응집원 B하고 뭘 동시에 갖고? D를 동시에 갖고. 이 사람 같은 경우는 RH 마이너스형이니까 응집원 D는 갖지 않겠지? 그 다음에 B형이 갖는 응집소 뭐? 알파 있겠지 알파. 혈장이는. 그렇지? 자, 그 다음 볼게 이렇게. 그 다음에 무슨 형이 있다? AB형이 있다. AB형이면서 RH 플러스형이 있고 AB형이면서 RH 무슨 형이 있어? 마이너스형이 있겠지, 그지? 그지? 그럼 이 사람이 AB형인 이유는 적혈구에 어떤 응집원을 동시에 가져? A라는 응집원과 어떤 응집원은 B라는 응집원을 동시에 갖기 때문에 이 사람은 AB형이고, 그지? 그러면 이 사람은 A하고 B를 동시에 갖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RH 플러스라는 이유는 무슨 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응집원 D를 동시에 갖기 때문에 그러지. 그럼 이 사람은 A와 B와 뭐를 동시에 가져? D를 동시에 갖겠지? 응집소는 있어 없어? 존재했겠지? 좀 시간 좀 잡을게. 5형 돼, 5형. 자, 5형을 보자. 5형 같은 경우도 무슨 형이 있어요? RH 플러스형이 있고 무슨 형이 있다? RH 마이너스형이 있다. 5형인 이유는 응집원 A하고 B는 전혀 같지 않고 A가 RH 플러스라는 이유는 뭘 갖기 때문에 응집원 D를 갖기 때문에 A는 응집원 D를 갖지 않지. 그러면 5형이면서 RH 플러스는 뭐만 가져? 응집원 D만 갖겠지. A는 어느 응집원도 갖지 않는 사람 되겠지. 그 다음에 응집소를 보자. 응집소 같은 경우는 뭐와 뭘 동시에 갖는다? 알파하고 베타를 동시에 갖겠지.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게 되면 혈액형의 종류가 전체 몇 종류 나온다는 얘기야? 8종류 나온다고. 한 종류, 두 종류, 세 종류, 네 종류, 다섯 종류, 여섯 종류, 일곱 종류, 여덟 종류. 됐지? 자, 그 다음에 미안하다 마지막 수혈관계. RH 혈액형과 ABO 혈액형을 동시에 물어보는 거야. 예를 들면 RH 플러스 A형이 RH 플러스 RH 마이너스 A형한테 수혈 가능하니 불가능하니 그래. 그러면 따로따로 생각하면 돼. A형끼리는 뭐가 가능해? 수혈 가능한데 모인형끼리는 RH 혈액형끼리는 수혈이 불가능하지. 전체적으로는 수혈 불가능하다고 해. 그래서 RHC과 혈액형의 ABO 혈액형에 대한 수혈 관계를 딸 때는 각각 따로 따져봐가지고 둘 다가 가능하면 그때 가능한 거야. 하나라도 가능하지 않으면 뭐 한 거야? 불가능하다고. 오케이? 그럼 이 관계는 반대 과정은 수혈 가능하겠니 불가능하겠니? 가능하겠지, 그지? 이런 식으로 수혈 관계 따지면 끝난다. 됐냐? 네. 그래.